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을 맞아 핵발전에 따른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죽어가는 지구촌을 살리고 생명과 평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에 대해 한인들이 하버드대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하버드 측에 램지어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 여성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영적 돌봄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에 나서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등과 함께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진행해온 운영 기반 조성과 탐방로 정비 사업을 2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천은사는 이제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모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선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도량 서울관문사가 신임 주지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을 맞아 핵발전에 따른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죽어가는 지구촌을 살리고 생명과 평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희생자 2만 명, 그리고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 최근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생명을 지키려는 종교인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인 기도회, 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이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나서서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자연이 더 이상 착취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불행에서 헤어나오도록 어리석음에서 물러나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5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서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무책임한 정치적 선언, 쟁투의 소재로만 활용한다면서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류 문제가 이렇게 지금 정부나 또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직까지 너무 미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 자연 파괴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종교인 기도회에 이어 시민단체가 주최한 언택트 세미나 탈핵 온라인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단순한 탈핵 선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하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 그리고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지금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지 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엔 일본 원전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종교인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하버드 램지어 교수에 대해 한인들이 하버드대 정문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하버드 측에 램지어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인근주의 한인들과 현지 미국인들은 보스턴시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정문 앞에 모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한 램지어 교수의 거짓 논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램지어 교수가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대학 측에는 근거도 없는 엉터리 논문을 쓴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불평등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고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시장 내 남녀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OECD가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성별 임금 격차 부문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으며 얼마나 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불안정하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특히 코로나19 전국이 장기화하면서 저임금 임시직이나 음식점업 등과 같은 대면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교와 휴원으로 돌봄과 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여성들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대해 18,000명 규모의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일 여성 인턴 지원도 확대하는 등 여성 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리나 돌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가 좀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성이 집중된 대면 업종 등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 가족,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약 집단 일자리 소득 위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충분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냥 어떤 생색내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성 집중 대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또 간접 고용이나 이렇게 계속 고용유지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에서 탈락하는 집단들의 수혜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계속 좀 갱신해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노동시장 내 여성들은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녀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떨쳐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현실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정신돌봄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CPE 센터는 어제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불교계 정신돌봄 전문가 1기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교육에는 비구니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참여했고 전국 비구니회 CPE 센터장이자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인 스님이 강연을 맡아 불교계 영적 돌봄 현황과 전문 교육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이 교육이 발전되리라 생각하고 또 불교의 자비보살로서 거듭 재탄생하는 그러한 교육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현보살의 아픈 분을 보살피려는 그날 원을 그리고 그 보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격을 갖추려고 하시는 첫 출발이지만 저희 비구니 회관에서 가장 뜻깊은 일의 시작이 아닌가. CPE는 임상 현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중생들의 정신돌봄을 교육하고 아픈 영혼을 돌보는 보살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으로
전국 비구니회 정신돌봄 전문가 양성교육은 3월부터 6월, 8월부터 11월까지 2기에 걸쳐 16주간 매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지리산 천은사가 탐방객의 30년 수건인 사찰 입장료를 폐지하고 산문을 개방하면서 해묵은 갈등을 풀었는데요.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기관이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진행해온 운영 기반 조성과 탐방로 정비 사업을 2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천은사는 이제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모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탐방객을 위해 30년 만에 통행료를 폐지한 천년고찰 천은사. 지역사회는 공감했고 산문을 개방한 사찰 측의 대승적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10개월 뒤 통행료 폐지를 일궈낸 주역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 상생의 결실인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같이 협력하고 의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모범 사례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각 관계기관에서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 사업 이후 지리산과 천은사를 찾는 전 국민과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마음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은 지리산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로 전라남도 지사 표창을, 천은사 주지 종효 스님은 국립공원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방 제1선원인 천은사가 우리 탐방객과 불자님들께 더욱 사랑받는 전국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계와 관계기관이 상생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결국 화엄사와 천은사에서 넓은 마음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입니다. 천은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더욱더 잘 가꾸어서 전남에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천은사지구, 구례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사업을, 환경부가 천은제 주변 수변 데크길과 숲길 등 탐방로를, 전남도와 구례군이 찻집과 휴게소 리모델링을 지원해 이뤄졌습니다. 2년 전 산문 개방 후속 조치로 이뤄진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총림 쌍계사 연불원 개원식이 주지 영담 스님과 연불원장 승원 스님, 당주 선운 스님 등 2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파령로에서 봉행됐습니다. 쌍계사 연불원장 승원 스님은 연불원의 개원으로 총림 수행기관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본과 과정과 상주 건공제 등 2년 안에 신속하고 알차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쌍계사 연불원은 두 학기 2년 과정으로 1학기는 예불, 불공, 시식과정, 2학기는 실연, 대령, 관욕 등의 순으로 모든 의식을 상주 건공제에 맞춰 반복 시연하게 됩니다. 쌍계사 연불원은 지난해 5월 주지 영담 스님의 지시로 연불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뒤 11월 조계종 교육원의 현장 답사를 거쳐 올해 1월 20일 쌍계총림 쌍계사 연불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불교계 산증인이자 제주 철룡사 회주, 정암당 향운 대종사를 기리는 부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제주 철룡사는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입적 1년여 만에 도량에 부도탑을 봉안하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스님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선양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은사 스님인 정암당 향운대종사 부도탑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것은 일주기를 맞이해서 늘 큰 스님을 기리는 마음을 바란 마음에서 이 철룡사 도량 안에 이렇게 부도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암당 향운대종사는 1935년 제주 태생으로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를 역임하며 4.3 사건으로 불타버린 관음사를 중건해 관음사를 대가람의 면모를 갖춘 도량으로 일궜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관문사가 신임 주지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관문사의 제11대 주지 경혜 스님은 화합을 바탕으로 오직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서울 우면산 자락에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관문사가 산문을 열었습니다. 관문사는 지난 23년간 천태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국제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서울 관문사가 제11대 주지 경혜 스님 취임 법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교무부장 소임도 맡고 있는 경혜 스님은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고 사부대중과 함께 더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승가와 재가가 화합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며 사부대중 스스로가 승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진할 때 저도 함께 정진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여러 우리 정진하는 불자님들에게 가는 길에 보탬되고 용기 얻을 수 있는 법문의 시간도 많이 갖도록 노력한 그런 모습으로. 관문사 신임주지 경혜 스님은 1985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해 현재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고 있고 원주 성문사와 거제 장흥사, 서울 국왕사 주지 등을 지내며 행정 소임을 보면서도 수행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종단의 직활 사찰인 관문사는 새로 주지 소임을 맡은 경혜 스님과 전통적으로 신심이 깊은 불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신행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임 법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해 주지 취임을 축하하고 관문사의 재도약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관문사가 수도권 대도량으로서 정말 대표 도량을 섰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그런 도량과 함께 교육 도량으로서 문화 도량으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천태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의 비전이 한국 국의 중흥을 이끄는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혜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서울 관문사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올해 창건 23주년을 맞은 관문사가 새 주지 경혜 스님 취임과 함께 수도권 포교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이끄는 도량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천태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서울 관문사를 예방한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게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래 종무실장은 불교 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도록 불교계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종무실장의 예방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과 교무부장 경혜 스님, 문체부 이상효 종무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대표 주자로 김영춘, 박형준 두 전직 국회 사무총장이 대결을 벌입니다. 무게감과 인지도를 무기로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두 후보의 최종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무게감과 인지도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각각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결선 투표 가능성도 흘러나왔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67.7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영춘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부산의 운명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선거가 오고돈 전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에 출마하는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너무 불리한 선거라고 저를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있기에는 부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절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이 후보 선출을 마치면서 본선 준비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영춘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는 대학 선배인 박영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박성훈, 이현주 두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150여일 동안 이어진 레이스에 박형준 후보는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이번 선거의 성격만은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견제받지 않은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도 우리는 이 선거가 왜 치루어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제게 부산은 은혜의 고향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저 박형준을 이 시기에 딱 쓰기 좋게 키워주셨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정권 교체의 힘이 되고 부산 혁신의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론,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며 후보 선출 이후에 그 경쟁은 더욱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113번째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종교계는 여전히 남녀평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비구니 승단과 여성 재가불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